안녕하십니까. 실전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준비 123입니다. 본격적인 5060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직장인의 90% 이하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얼마를 모아야 마음이 놓이시겠습니까? 저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모아둔 재산도 없고 노후 준비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제 5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전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댈 언덕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방송은 5060 세대 중에서 은퇴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존 전략 위주로 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노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국가의 복지제도를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앞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노후 설계, 은퇴 준비를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거의 대부분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국가는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찾고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지 혜택별로 계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있습니다. 힘들게 찾아서 한 가지 복지 혜택을 신청했는데 다른 것도 신청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조금씩 틀려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제도도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국가의 복지 혜택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복지 혜택들을 한 번에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료를 통해 복지 정책에는 큰 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다 보니까 보시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 제목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기 전에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큰 기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과 나이입니다. 이 중 소득과 재산은 AND 관계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이는 복지 혜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 즉 근로 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되어서 복지 혜택의 범위가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노인의 기준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점진적으로 70이나 75세까지 상회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정보는 기준 중위 소득값을 아는 것입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값을 공표하게 되는데 이 값을 기준으로 정책의 수혜 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표를 큰 틀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가의 복지정책은 거의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범위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 무관으로 지원되는 일부 의료비나 출산 장려정책, 장애인 지원 등도 있지만 이것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 예산이 촘촘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 주요 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값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소득자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평균값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전체 소득자가 100명이라고 할 때 상위 1등부터 49등까지는 기준소득 100% 이상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65세 이상 출산 장려 등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별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게 없으니 지금처럼 각자의 힘으로 살라는 의미이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인 하위 50등부터 진료비 등을 일부 지원을 하되 집중적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76등부터 100등까지 다시 말해 소득 하위 25% 이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심화학습을 하기 전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들게 되면 가구원에 맞는 생계비 76만 5천원부터 258만 0 738원까지 6인 기준이죠. 이 금액까지 생활비도 주고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도 큰 폭으로 깎아주고 집이 없으면 임대주택도 주고 월세도 지원하고 집이 있다면 보일러나 샤시 수선도 해주고 자녀에 대한 초중고 대학교까지 등록금도 전액 면제해줍니다. 이 밖에 가사나 간병비도 지원하고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비도 대신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게 되어 혜택을 보게 된다면 양곡 할인부터 식료품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 바우처 혜택 등 몇십만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매월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노후 문제를 걱정하는 상당 부분에 대한 해답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기준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인정 금액은 196만 6,329원입니다. 적어 보십니까? 이 금액을 우리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본인 월급을 보고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볼 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입니다. 예를 들어 표에 노란색 배경이 칠해진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대상자가 된다면 의료비를 큰 폭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건강보험료 자체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자에 해당하는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이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소득 평가액은 의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도 근로와 사업 소득에 대해서 30% 공제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50%가 되는 월급 조건으로만 본다면 196만 6,329원이 아니라 실제 280만 9,041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가구원별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본 것이 파란색 표입니다. 이 금액이 뭐가 중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보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가도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복지 혜택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하고 있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부부 각자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값의 50% 이하, 다시 말해 세전 월급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0% 수준의 이 금액대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대가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단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의료비 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직업이나 소득을 줄이자는 얘기 또한 아닙니다. 50이 넘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희망퇴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폐업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본의아니게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직업군을 선택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장 나갈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푼이 아쉬운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이라면 더욱 그런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도 차후 보충 영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의료비 지원 항목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질병으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기부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비와 관련된 혜택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더 엄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영상을 통해 모두가 가난해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지 모르는 나의 노후, 소득은 줄고 몸은 아프고 준비되지 않은 막막한 은퇴 현실 앞에서 국가의 복지 혜택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복지의 정답지를 본 것입니다. 그 답에 맞춰 나의 삶의 수준을 조절해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가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과 나이가 중요한데 이 중 소득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